안녕하십니까, 안뱅입니다. 오늘은 짜플워치,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짜플워치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한번 개봉해보고 애플의 정품인 애플워치 7과 살짝 비교해보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IT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모델에 대한 디테일한 비교는 하지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저의 소감, 또 제가 써봤던 그 느낌, 그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바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 애플워치 7을 마치 겨냥한 듯한 소위 짜플워치라고 불리나요? 저가형 스마트워치를 알리에서 2만원 초반, 2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쓰고 있는 무선 마이크, 그 다음에 지금 요 C스탠드 지금 걸려있는데 요 C스탠드랑 그 다음에 요거를 샀는데 요런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짜플워치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것도 제일 저렴한 걸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한테 스마트워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알림을 이쪽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폰에 대한 알림이 굳이 여기 올려서 알고 싶지도 않고 집에 오거나 아니면 또 이 사진 작업을 할 때 와치를 풉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다들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떤지 한번 느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 정품 와치를 구매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처남 스마트워치인데 저희 와이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알림 오고 여기서 전화도 하고 이제 편리한 기능이 맞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스마트워치를 비싸게 구매하고 쓸 만큼 저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계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나 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면 이 녀석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말이 많아져. 요 DT7 프로라는 요 물건인데요. 까보면은 제법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를 써봤어요. 2주 써보고 지금 이 개봉기 하려고 제가 다시 포장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들어있는 거는 충전기,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있고 본품이 들어있고, 이거를 까면은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애플워치랑 굉장히 유사해요. 뒷면을 보면은 뒷면도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얘도 초록불 들어오는데 얘도 초록불 들어옵니다. 그리고 휠이 달린 거, 그 다음에 밑에 버튼 누르는 거, 이 휠과 버튼이 달린 것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해놨고, 화면 크기는 이 애플워치가 조금 더 큽니다. 이게 44mm짜리인가 그럴 거고요. 이것도 나름 작은 모델, 큰 모델이 있는데 큰 모델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워치보다는 좀 작은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나름 마감도 이 정도면 훌륭해 보여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라든지 실제로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정품에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이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보세요. 지금 이게 작동이 잘 안 먹어요. 이게 네, 됐어요. 지금 힘들게 됐는데 밝은 느낌이 없어요. 실제로 야외에서 이게 최대 밝기로 사용해도 안 보입니다. 최대 밝기 해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속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벌써 넘어가는 게 다르죠? 부드러움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끊깁니다. 이게 지금 이 21세기의 제품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끊기고, 그렇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애플워치는 다 돼요. 다 되는데 얘는 잘 안 됩니다. 기본 기능은 훌륭하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와치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갑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 일주일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40%가 남았고, 진짜로 거의 충전을 안 해요. 이거 제가 사고서 2주 동안 충전 한 2번 했나? 그런데 아직도 40%입니다. 다 떨어져서 충전한 것도 아니고 한 60%의 충전을 하고 지금 충전을 또 할 때가 됐는데 이거 충전 안 한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폰이랑 연동이 돼서 전화도 되고 메시지도 받고 한다는데 저는 사실 폰이랑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옛날 노트 8 연결하면 또 잘 돼요. 그런데 동기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동기화는 잘 됩니다. 지금 와이파이도 끄고 오로지 블루투스만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오늘 제가 걸어온 1834걸음 표시가 되고, 수면은 제가 이거 차고 자지 않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심장, 혈액, 산소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이 되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고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동기화가 된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긴 됩니다.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가 성공을 했어요. 누른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 동기화가 됐고 뭐 이걸로 카메라로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카메라 비율이 이게 이래요. 카메라 보이십니까? 카메라 이게 막 저절로 끊기고 보셨죠? 카메라를 켜면 카메라 여기 화면에 나오는 비율이 이상해져요. 막 볼따구로 잡아당기는 듯이 막 이렇게 카메라가 나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화면이 나오진 않는다. 뭐 이렇다. 아무튼 뭐 이렇게 흉내는 냈지만 완벽하게 소화는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후기 중에 이거를 사용하면서 뭐 통화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충분히 그러신데 저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음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요. 대신에 이제 후기 중에서도 자주 끊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 걸로 봐서 되기는 하지만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시계랑 이제 제가 하루에 얼마나 움직였냐 정도가 궁금해서 이제 차게 되는데 이 스텝이 일정하게 카운팅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걷는 걸음보다 더 많이 빨리빨리 카운팅이 되고 어쩔 때는 더 늦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됐을 때랑 적게 됐을 때랑 이렇게 또이 치면은 뭐 대충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바로바로 카운팅이 되진 않고 좀 얘가 좀 굼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카운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카운팅이 돼서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를 보기는 쉽지 않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차고서 돌아다녀 볼게요. 이 카운팅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카운팅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막 지금 자 이렇게 걸었는데도 카운팅이 잘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지러워. 멀미나. 시계로는 아주 잘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건데요. 아이폰 13 프로와 렌즈를 사용을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조명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올란지, 둘 다 올란지입니다. 올란지 얘는 W96이라는 제품이고 얘는 색깔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바꿔 끼면은 하얀색 조명을 사용할 수 있고 노란색을 이렇게 끼게 되면은 노란색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짜잔, 이 광량은 얘보다 약한데 이 색온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빛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약하게도 할 수가 있고 강하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이었다가 점점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뀌어요. 그 다음에 RGB 색깔 말고 그 다음에 조명, 이제 하얀 흰 조명에서도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빨간색, 빨간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노란 빛이었다가 초록빛, 파란빛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 보이시죠? 보랏빛으로 해서 빨간빛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IT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이렇게 이 LED 조명 같은 걸로 조금 느리러스럽게도 찍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배경은 조금 어둡게 해서 이걸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의 조합으로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대구서 뭐 이런 식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배경지가 있으면 좋겠죠. 배경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다크한 느낌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지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올리고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무난한 조합이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기 앞서서 이 제품들을 깔끔하게 먼지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조금 저렴이라 막 먼지가 막 달라붙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찍겠습니다. 사진은 역시나 로우로 찍고 후보정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그냥 찍으면은 굉장히 밝게 찍힙니다. 이 지금 배경이 어둡고 얘도 어둡기 때문에 노출을 엄청 올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다가 좀 어둡게
로우를 찍고 좀 어둡게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잘 못 잡아. 이 근거리를 이 렌즈로 찍게 되면은 초점을 최근 들어서 좀 못 잡는 경향이 있어요. iOS가 업데이트 된 다음에 뭔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지금은 잡혔다. 가까이 하고 이렇게 찍는다. 아니면은 키가 되는 빨간색을 좀 위에서 주고 얘를 밑에서 주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된다. 뭐 들이대서 찍게 되면은 역시나 렌즈를 빼고 더 가까워진 느낌으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얘가 밝기가 뭐 이렇게라든지 뭐 이 옆태 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옆태가. 그러면은 옆태를 또 이렇게 조명을 또 이 위에서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찍는다. 이 빛이 이렇게 너무 위에서 주면은 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극적인 자 이렇게 찍고 뒤에도 보시면은 약간 이 보이시죠? 여기 빛이 반사돼서 이 빨간 빛이 탁 들어오고 이 노란 빛이 여기 반사되는 그런 두 가지의 색상이 이 교차 또는 혼돈, 두 가지 색상이 이 공존하는 또 이런 재미난 효과를 피사체가 작다 보니까 들이댈 수가 없어서 이 렌즈를 끼면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렌즈를 뭐 많이 활용을 못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렌즈를 없이 기본 카메라로 찍어 볼게요. 그럼 이쯤에서 또 여기 셀로판지를 대거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셀로판지를 대게 되면은 색상이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 나온 김에 셀로판지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얀색에다가 파란색이랑 그럼 이쪽도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노랑을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여기를 찍다 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LED, 미니 LED 조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디지털한 느낌을 준다든지 뭐 하는 그런 촬영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뭐 이렇게 세워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찍을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또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